네, 태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 태열의 무당 일기 써보려고 이렇게 영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자, 귀신 장난에 살아남는 법. 제목에 있는 게 사실 답이에요. 이 시선이 허공에 멈출 수 없듯이 귀신도 대상이 있어야 발현을 한다.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떠한 생명체든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홀령 혹은 영, 귀신 뭐 어떠한 형태든 보편적인 사고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혹은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서도 그다지 병명이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게 된 거는요. 이것도 남들 욕해야겠다. 오늘 유튜브 이렇게 그 답글을 좀 달아드리려고 들어갔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그냥 뜨는 거 있잖아요. 그 추천 영상인가? 이거 보니까 어떤 무당과 뭐 남자와 여자분들 이 무속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귀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태열법사가 요즘 점점 이 되게 소울 마인드가 약해지나 봐요. 이건 몇 마디씩 그냥 한번 궁금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나. 왜냐하면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몇 편을 일부러 좀 찾아봤습니다. 한두 편 눈에 보이길래 말이죠. 퍼펙트하게 헛소리를 고 있는 걸 보면서 좀 울화가 치밀더라고요. 근데 배도 좀 아팠어요.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 영상들을 보니까 클릭 수인가요? 어쨌든 그 조회수가 막 어마어마해요. 몇 명을 살펴봤는데 귀신 얘기하시는 분들을 태울법사하고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부 헛소리였어요. 혹여나 모르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영상의 주인공이 제 걸 볼 일은 그다지 없겠죠. 뭐 전 그렇게 대단한 자가 아니니까. 근데 시쳇말로 이렇게 입을 다른 말로 이렇게 세 글자로 쓰잖아요. 세 글자 지읒, 디귿, 이응. 네. 제 입으로 주둥이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 세 글자 그걸 뭐 확착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과격했나요? 근데 너무 아니었어요. 귀신 그런 존재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그따위 비방으로 뭔가 해결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위 굉장히 유명한 무당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처먹고 잘 살라고. 아유, 진짜 욕을 한바탕 해주고 싶은데 참 영상을 찍으면서 지난번에도 고백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있는 척, 배운 척, 근엄한 척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함부로 험하게 막 하면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점잖은 척, 근엄한 척 하면서 영상 만들어 봅니다. 귀신 그런 존재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귀신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막 어떤 이 기능들, 작용들 하면은요, 이 지구는 벌써 귀신판 됐어요. 그냥 이 지구는 이 인간들보다는 귀신들이 더 설치는 그런 판 됐고요. 막 심각한 곳은 진짜 고스트 시티가 됐을 거예요. 그 온갖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귀신이 그렇게까지 작용을 못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데요. 그 인간은 지만 괴로운 거예요. 자기만 괴로운 겁니다. 인간이 이 영적인 기운이 이 귀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새롭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귀신이 되느냐, 왜 뭐 그런 존재가 되느냐, 그건 태을법사의 허튼 소리 영혼베개에서 아마 이 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충실히 드렸어요. 그러한 기운과 그러한 존재가 우리에게 흔히 남는 어떤 이 귀신의 존재로 이 세상에 남게 되죠. 근데 그런 존재들이 인간을 힘들게 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조종을 당하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해를 끼치는 거죠. 이게 눈에 확 보이고 뭔가 측정할 수 있는 혹은 대내외적으로 이걸 좀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하면 우리들도 좀 편하겠어요.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기가 좀 쉬우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내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잘 안 된다,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럴 땐 농담 삼아 혹은 답답한 마음에 그 심장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이런 말들 하죠. 그런 답답함이 저희들에게도 좀 존재합니다. 직접 체험한 자가 아니면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편적인 분, 일반인 분들, 그냥 단순한 호기심 내지는 단순한 궁금증을 좀 풀자고 보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 뭐 숱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긴가민가 TV에서 하는 무슨 서프라이즈 뭐 아니면 그 무슨 미스테리 이런 프로그램 보는 듯이 물론 그처럼 정교하거나 그처럼 뭐 멋있진 않아도 그냥 시덥지 않은 그런 유사한 방송을 보듯이 제 채널을 보실 텐데요.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직접 느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내가 아닌 다른 그 어떠한 존재로부터 계속해서 접촉이 오가고 그 오가는 접촉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어려운지 지금도 아마 그런 지경에 현재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건 뭐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인, 뭐 내 친구 그 누구에게도 온전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내가 내 정신인지 남의 정신인지 이것도 경계가 불분명해요. 어떨 때는 내가 이제 명료하다, 내가 지금 깔끔하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한순간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확실히 이건 내가 아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아니다. 근데 나는 이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그 중간 지점, 나인지 아닌지, 내가 행하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뭘 먹고 있으면서도 내가 먹는 건지 다른 게 먹는 건지, 길거리를 지나가다도 좋은 게 있든 싫은 게 있든, 옷을 봐도 신발을 사도 뭐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인지 아닌지,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로지 그나마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잠을 자는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은 왜 꿈에 몽사한다고 하죠. 나이트메어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을 또 보면 꿈에서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갖죠. 오히려 잠드는 걸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총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귀신 장난에 살아남는 법. 물론 제 영상을 보고 살아남는 법을 완벽하게 익히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뭐든 마음먹기가 달렸다. 그게 기본이다. 거기서 시작한다. 인간의 육체 속에는 좋지 않은 기운들이 깃들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준비된 공간도 있지만은요. 좋은 기운이 깃들어 있어서 발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좋은 기운도 받아서 태어나거든요. 우리가 얻은 것에 물을 계속 주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인간이 죽을 때 비로소 악이든 선이든 좋은 일이든 착한 일이든 어두운 기운이든 밝은 기운이든 죽을 때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남아있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존재고 아무리 선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에겐 잠복되어 있는 어두움이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고사 직전에는 있을지언정, 자 그러면 밝은 기운도 여러분한테는 있습니다. 그 기운을 끄집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될 거고요. 어두움을 잠재우는 훈련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 첫 스타트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먹기에 딸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마음먹는 겁니다. 행하는 건 오히려 힘들지가 않아요. 마음이 먹어지면 아무리 큰 고통이 따르더라도 인간은 꾸준히 가거든요. 내가 어떠한 목적지를 정했어, 가야겠어라고 마음을 먹으면 가지거든요. 문제는 마음 먹기까지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잔소리는 됐고요. 자, 귀신 장난에 살아남는 법 1차 첫 번째 마음 먹기를 오늘까지만 살아라. 지금 어떤 그런 혼령적인 문제, 귀신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괴로우신 분이 있다고 하면요.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오늘까지만 살자. 오늘만 살자와 다릅니다. 오늘만 살자가 아니라 오늘까지만 살자라는 마음을 먹으십시오. 나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을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오늘 충실히 살았을 때 내일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냥 오늘까지만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투쟁하세요. 오늘 싸우십시오. 내일부터 뭐 해볼까?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을 먹어볼까?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계속 그 고통 속에서 헤매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마음 먹기를 오늘까지만 살아라. 자, 지금 몇 시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몇 시간이나 남았나? 꽉 차야 24시간인데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가 24시간이 안 남아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어금니 한번 딱 깨물고 오늘 하루만 내가 살자는데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굶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일 없는데 뭐 나는 오늘까지만 살 건데 뭐 먹어도 좋습니다. 배 터지게 먹고 배가 터져 죽어도 어차피 난 오늘까지만 살 건데요. 오늘 하루만 내가 내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 욱하는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뭔가 막 정신없이 누군가가 미워요. 죽이고 싶거나 내가 어디로 뛰어들고 싶거나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착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지 마세요. 내 정신으로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명확하게 생각이 들지 않는 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까지만 살 거거든요. 그러고는 계속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해내십시오. 심각한 빙의 환자들이나 귀신이 진짜 힘들게 작용을 하는 자들은요. 과거를 드문만 기억하고요. 드문만 잊어먹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살아온 세월을 아주 면밀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러한 성장 과정을 겪어서 이러한 삶을 살다가 지금의 모습이 됐다. 내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고 어떠한 사람은 나를 밉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고 어떠한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했고 나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줬고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으며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를 관찰하는 데 보내십시오. 이해하셨나요? 그걸 자꾸 훈련하십시오. 나는 오늘만 살 거니까. 약하게 빙의가 있거나 내가 내 정신으로 충분히 다툴 만한 사람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게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일상생활이 안 되고 삶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정말 난 죽는 거 이외엔 답이 없나 보다. 도저히 뭘 할 수도, 일도 할 수도 없고, 뭣도 할 수도 없고, 뭘 또 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고, 문 밖에도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처절함 속에 있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살 거니까요. 그 오늘 하루 동안 이 생각을 놓지 마십시오. 본인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차피 오늘만 살 거잖아요.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이대로 그냥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를 붙들으세요. 본인을 붙들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였는가? 현재는 누구인가? 계속 고민하시고 나를 찾으세요. 자아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훈련이 지속되었을 때 나의 면역력이 생겨납니다. 좋지 않은 과거가 떠올려도 계속해서 떠올리세요.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전체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면 위로받았던 일들도 있을 거고요. 조금이라도 행복한 적이 있었을 거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존재가 있었을 거고요. 자, 숨어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점점 하면서 내가 사랑받았던 혹은 조금이라도 따뜻했던 내가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했던 지극히 따뜻함을 주었던 이런 생각들을 하십시오. 그게 나를 지켜나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만 오늘까지만 살 거니까 기왕이면 좋은 생각하다 죽자. 내가 지금까지 어찌 살아왔든 문 밖에도 못 나가고 누구도 못 만나고 그 무엇도 못했어도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든 과거에 내가 무슨 행동을 했든 그 의미 없어요. 지나간 일들은. 난 오늘까지만 살 거니까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았어도 죽는 순간만큼은 내가 미소를 짓자. 그게 최소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 고통 속에서 내 몸과 정신을 내가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자라고 생각하시고요. 과거를 면밀하게 떠올리시면서 아팠던 기억도 생각하세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안 잊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떠올리세요. 힘들고 괴로웠던 것도 자연스럽게 떠올리세요. 대신 아름답고 행복했고 따뜻했던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리세요. 내 인생은 온통 칠흑이었어요. 나는 좋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매번 힘들기만 했고 매일매일 고통스럽기만 했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잘 더듬어 보면 그 안에서도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있고 나는 따뜻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베푼 친절을 누군가가 베푼 사랑을 그렇게 가치 없이 형편없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사랑과 친절과 아름다움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많이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제목에 있죠. 귀신은 말이죠. 우리 시선과 같습니다. 안경을 벗으니까 거의 모든 게 안 보이네요. 쓰고 해야겠다. 시선은 허공 중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멍 때린다고 시선에서 초점을 흐린다 하더라도요. 시선은 그냥 허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 내 시력이 마지막 닿는 곳에 가서 고정되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이 화면 사이에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훈련해 보세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유튜브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눈과 저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있는 공간. 여기쯤에 이게 중간쯤 되겠죠. 여기 중간쯤에 있는 이 공간 그냥 가운데를 바라보십시오. 되나요? 너무 가깝다고요. 그럼 조금 먼 데를 바라보시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딘가 벽이 있을 것이고 사물이 있을 것이고 무언가 있을 건데요. 거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물과 나와의 중간 지점을 바라보십시오. 안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 사이에 볼펜이 하나 놓였어요. 자, 그럼 볼펜을 바라보는 거는요. 자, 중간에 볼펜이 있으니까 볼펜을 바라보는 건 가능하죠. 이 볼펜이 없으면요. 불가능하죠. 시선이 허공에 머물 수 없듯이 귀신도 대상이 있어야 발현을 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생명이든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물건에도 귀기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계속 여러분들 마음을 갈고 닦으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착화되어 있었던 이렇게 볼펜 끝처럼 여러분과 나 사이에 있는 볼펜 끝처럼 중간에 우리가 시선을 머물게 만드는 대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선이 고정되는 것인데 이게 사라지면 그 뒤에 시선, 그 뒤에를 보게 되겠죠. 더 먼 곳을 보게 되겠죠. 스스로 어떠한 존재가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대상의 거리를 허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이 귀의 기운은 순간적으로 놀래서 더 큰 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심각한 요동을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먹었을 때 몸에 갑자기 더 문제가 발생하는 그걸 명현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치유되려고 하는. 귀기도 그런 명현현상과 같은 기운을 만듭니다. 해서 더 요동을 칠 때가 있어요. 발악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매개가 될 수 있는 시선을 머물게 만드는 매개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면 귀기도 머물 곳이 사라집니다. 머물 곳이 사라지다 보면 더 희한한 형태로 뭔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거나 내 주변을 괴롭히게 되겠죠. 거기서 지시면 안 돼요. 그 괴롭힘에 무너지시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무너졌고요. 충분히 엉망으로 살고 있어요. 당신이 처음에 애초부터 가지고 태어난 천운지복에 의한 운명에 의한 당신이 가져가야 할 것, 당신이 먹어야 할 것, 당신이 누려야 할 행복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당신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누리는 행복, 당신도 그 행복을 같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금이라도 잃었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게 기초입니다. 그 뒤에 다른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체력이 아주 바닥에 났거나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병원을 가도 수술도 못하고 뭣도 못해요. 최소한의 체력을 회복시켜야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뭘 하든 뭔가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팔다리가 고장나서 가갖고 꿰매고 뭐 이렇게 갖고 맞추고 뭐 이런 병이 아니에요. 귀신에 의한 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를 지배합니다. 또한 병행하는 부분인데요. 귀신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나와 소통하는 존재가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이 주변적 존재가 귀신인지 그와 유사한 존재인지 판단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 과거의 영상을 보시면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영혼백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오늘 모든 걸 다 다시 새롭게 풀 수 없으니까요. 기운이 모여서 육체가 됐던 사물이 됐던 어떤 무엇인가의 어떤 기운이 모여서 형상화를 갖추기 시작을 하고 그 형상화를 갖추기 시작을 했었을 때 기운이 모인 게 웬만큼의 힘이
전달될 만큼의 뭉쳐지면 생명력을 갖게 된다. 생명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귀기의 기운도 자랍니다. 자라요. 아이에서 어른이, 어른에서 더 어른으로. 이건 실제로 어떤 아이로 태어나서 뭐 점점 자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운도 자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흩어져 있는 학습의 도들을 계속 뭉쳐가요. 그래서 완전체가 되었을 때는 악령, 악마 혹은 진짜 귀신의 형태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빙의의 기운은요. 완전체가 된 그런 악마, 악신, 귀신, 악귀 뭐 이렇게 부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와 그렇게 되려고 하는 존재죠. 실제 그렇게 완전체를 이룬 생명까지 부여가 돼서 완전체를 이룬 존재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씁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힘을 써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 중에서요. 살인과 약탈과 강간과 기타 등등 수많은 일들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존재들 중에는요. 그 악령, 악귀, 악신, 귀신 완전체를 이룬 존재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말 큰 뭔가 이 일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들, 좋지 않은 일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부분들은요. 거의 99%가 완전체를 이룬 존재가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비교를 하자면요. 거지꼴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거지는 아니죠. 귀신꼴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귀신이 아니에요. 진짜 거지도 있고요. 행색은 거지꼴을 하고 있지만 거지가 아닌 자들도 많아요. 우스갯소리 할까요? 예전에 그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꽤 된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 자원봉사를 가려고 몇 번 다녀왔거든요. 뭐 기름 유출된 곳이니까 자원봉사를 가려니까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어차피 가면 기름 범벅으로 엉망이 되니까요. 그 대안을 딱 도착을 했더니요. 그 바닷가 주변에는 전부가 거지 중에서도 아주 사한 거지만 버글버글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고요. 꾀죄자기가 누군가 옆에 오면은 나도 피할 정도, 내 모습도 똑같은데 나도 피할 정도로 온갖 거지들만 바글바글 하더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도 거지 같고 나도 거지 같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 같았으니까 그냥 괜찮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모여서 식당에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식탁에 떨어져 있으면 손으로 집어도 먹고 전부 거지꼴이니까. 자, 거지꼴을 하고 있다 해서 모두 거지는 아니죠. 근데 웃기는 건 집에 와서예요.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갔기 때문에 버스로 갔다가 제가 사는 지역에 그때는 제가 아산에 충남 아산에 있었어요. 온양온천이라고 하죠. 온양온천에 딱 내렸어요. 내리고 버스는 출발하고요. 저만 집으로 가려고. 하필이면 내린 데가 역전이에요. 온양온천역.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나를 바라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딱 제가 예전에 서울역 가서 많이 봤던 게 누워있고 술 먹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저 거지 아니에요 뭐 이러기도 되게 웃겼어요. 뭐 행색이 너무 이거 너무 길게 가면 안 된다.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여하튼 거지꼴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지가 아니듯이요. 귀신꼴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귀신이 아니에요. 모양만 살짝 만들어줘도 어떤 기운만 살짝 넣어줘도 그걸 정말 완전체를 갖춘 큰 힘을 쓰는 귀신으로 인식하는 건 인간이에요. 누군가 옆구리를 쿡 찔렀더니 그가 정말 후 하고 놀라는 거예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근데 인간은 그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 귀신에 대한 공포심. 여러분 귀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귀신 본 사람들 몇이나 있어요. 아주 극소수죠. 근데 그 극소수의 말조차도 주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누군가 귀신을 봤다고 하면
하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딱 3일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땐 막 재미있게 들어먹고. 그러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도 막연한 귀신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조차. 나이 먹은 아주 연세가 많으신 그런 어른들은 없을 것 같죠.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봐도요. 80, 90 되신 분들도 귀신이 무서워하십니다. 80, 90 되신 분들 지나가는 분들 아무나 붙들고 얘기해보세요. 귀신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열에 9은 그럼 못 봤어 그래요. 하나둘은 거짓말합니다. 혹은 하나둘은 진짜 경험했어요. 본 적이 있다고. 저 무서우세요? 그러면은 열에 9은 뭘 무서워 나이 잡순 분들은. 근데 진짜 다이렉트로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요. 두려워하세요. 왜? 귀신이란 존재는 인간들을 그렇게 두려움을 먹고 살거든요. 또 인간은요. 영혼백의 이야기를 드렸지만은요. 본인이 귀신 체험을 하고 살았어요. 과거 생에. 본인이 알아요. 그 존재에 대한 기운을. 지금 이 뇌리로 이성으로 기억하려 하고 이성으로 떠올리려 하니까 다쳐서 모르는 거죠. 귀에 대한 존재를 압니다. 영혼백에 대한 존재를 알아요. 이 세계를 벗어난 다른 세계에서 저승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힘을 쓰는지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완전체를 갖춘 진짜 힘을 쓰는 존재가 아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아주 큰 어른, 아주 험하게 생긴 어른의 달을 쓰고 누군가에 가서 뭐 이렇게 폼을 잡고 있으면 알아서 알아서 기고, 알아서 빌고, 알아서 복종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귀기를 쓰는 기운을 쓰는 이 존재들이 힘이 아주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굉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을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체를 갖춘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요. 많이 힘들죠. 많이 아파요. 그런 존재들에게 조상이 됐든 아는 친구가 됐든 자살한 친구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상님들 중에서도 뭔가 잘못되신 분들이 찾아와서 힘들고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존재가 나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세에서는 그렇다 인식하는 거죠. 사실은 인연이 있어서 오는 거거든요. 병원만 잘못 갔다 와도 거기서 이상한 게 오고요. 사고 많이 나는 현장을 갔다 와도 오고요. 고스트 스팟이라는 곳을 잘못 놀러 갔다 와도 오고요. 남들 많이 돌아다니는 계곡, 바다 이런 데 가서 죽은 자들을 묻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기분 좋게 산에 가서 트레킹하고 왔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인연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영들도 있어요. 이 귀기가.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아파. 나는 힘들어. 죽겠어. 근데 어쩌라고. 태을법사 너 하는 얘기는 내가 대충 알겠어. 근데 어쩌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오늘까지만 살기로 하고 과거를 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에만 집착하려 하지 말고 그냥 앨범을 펼쳐놓듯이 쫙 펼쳐놓고 덤덤하게 보시라고요. 아, 내가 태어날 땐 앨범 보듯이 그렇게 인식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태어났구나.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진짜 못같이 구박받았어. 뭐했어. 맨날 이랬어 저랬어. 만 생각하지 말고요. 어쩌다 한 번쯤은 정말 내 새끼 이쁘다 그러고 볼에다가 이렇게 비벼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구차하게 그런 것까지 떠올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것들, 다른 생각들, 다른 사고들, 내가 지난 삶을 생각해보면 사랑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생각들이, 과거들이 있어요. 그 누가 나에게 베풀었든. 그것으로 시작점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 얘기가 씨알도 안 먹힐 정도로 힘들고 아프면은요, 아프다고 징징대지 말고요. 왜 안 찾아와요? 진짜로 당신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정말 삶을 포기할 만큼 아니면 내 생활이 아무것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절실하게 너무너무 힘들다면 왜 안 찾아옵니까? 그 정도 용기도 없어요? 아니면 그 정도 아프지 않나? 진짜 배고픈 게 아니구나. 나를 찾아오라는 얘기 아니고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서 사기 맞으면 어떡해요? 뭐 하면 어떡해요? 자, 그런 정도까지 머리에 둘 정도면 너 별로 안 아프구나.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기 안 맞으려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고요. 아무리 유명하다는 존재들, 뭐 이랬던 이런 존재, 내가 초반에 얘기했죠. 오늘 영상. 그 귀신 얘기하는 인간들 보니까 열애업은 다 주둥이들 확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다 거짓말만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해갖고 되지 않아요. 귀신은 또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꼴같지 않은 헛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이제 그 얘기 길게 하면 안 돼요.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진짜 절실하다면 무슨 당신이 10살이에요? 아픈데 병원 가면 주사 맞을 게 무서워서 안 아픈 척 혹은 아파서 계속 아프다고 징징대면서 병원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10살짜리 애도 아니고요. 자, 그럼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게 아니라 당신 찾아가면 돈 들잖아. 돈 때문에. 난 돈도 없어. 자, 그럼 계속 아파할 거예요? 계속 아파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아파하면서 쭉 살다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살려고 노력하면은요. 진짜 살려고 노력하면은요. 사라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도 진짜 절실하게 살려달라고 하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절 찾아온다고 그래서 정말 맨입으로 와가지고 뭔가 계속 살려달라고 때를 쓰면은요, 저 못 살려줘요. 근데 진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이유와 희망과 가치를 계속해서 좀 보이세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다 박살난 어떤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처참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으면 누가 아무도 도와주려고 안 해요. 돈 빌려달라면 절대 안 빌려줍니다. 언제 받을 줄 알고 빌려줘요. 차라리 그냥 주죠. 아주 찔끔 짜장면 그 합값 그릇 정도? 그거 갖고 내가 인생을 새롭게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형태로 상대를 하든 진짜 새로운 마음을 먹어보시면 사라집니다. 돈 때문이라는 핑계 대지 말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이 지금 열심히 뭔가 살아보겠다라고 노력했었을 때 사라지죠. 돈 벌려고 노력하면 벌어집니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왜 못 벌겠어요? 뭘 해서 못 벌겠어요? 안 하니까 안 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정신과 육체가 멀쩡해졌을 때 열심히 살면 웬만큼 빚진 거 갚겠죠. 물론 뭐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죠. 지금은 당신 정신적으로 마음먹기에 딸렸다. 지금 어려운 이 힘든 세계, 지금 정말 이 수렁에 빠져서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정신만큼은 똑바로 차리고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 먹으셔야 돼요. 자, 벌써 40분 가까이가 흐르네요. 귀신 장난에 살아남는 법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 두 번째 바깥으로 표현하기. 헤어나와 보려고 나는 환자니까 혹은 내가 어디 아프니까 그걸 낫으려고 살아보려고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정말 절실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표현하십시오. 엄마, 나 살아보려고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지금부터 어금니 깨물고 노력해 볼 테니까 내가 중간에 이러면은 엄마 나 좀 잡아주세요. 아빠, 여보,
아들아, 딸아, 친구야, 누구야, 누구님, 누구씨, 내가 노력하는 만큼 좀 지켜봐 주시고 제발 나 좀 잡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게 귀신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살았다면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든 귀신 문제든 어떠한 형태의 문제든 잘못 살았다고 하면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오늘만 살겠다. 귀신 문제, 몸 문제 다 합쳐서 오늘만 살겠다. 내일부터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먹으세요. 나는 지금까지 축구 경기를 했고요. 공을 찼어요. 축구 경기 오늘까지 전반전 찼습니다. 내일부터는 후반전 찰 거예요. 전반과 후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계속 그냥 이어질 것 같죠. 근데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완벽하게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나이가 몇 살이 먹었든 20살이든 40살이든 뭐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졸업한 시간 똑같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건 진짜로 어떤 이 스포츠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경기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전후반 시간 다를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한 무게조차도 다를 수 있어요. 전반전, 지금까지만 전반전으로 살으십시오. 내일부터는 후반전 뜁시다. 후반전은요, 어떻게? 왜 축구 경기로 예를 들었을까요? 축구 경기는 전반과 후반에 골대와 그라운드를 바꾸죠. 위치를 전혀 다르게 바꿉니다. 내가 전반을 살았던 걸 그렇게 찬찬히 돌아서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후반전을 사는데요. 골대와 그라운드를 전혀 바꿔놓고 내가 반대편에 가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면 그동안 안 보이던 내가 보입니다. 같은 운동장이지만요. 동과 서를, 남과 북을 이렇게 반대로 보면은요. 하다못해 같은 사물도 물구나무 서서 보거나 뒤집어 놓고 보면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그동안 못 봤던 게 보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하다가도 잘 안 찾아지면요.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도 놓고 보고요. 옆으로도 놓고 봅니다. 그럼 전혀 다른 그림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봅시다. 이제 후반전 뛰어봅시다. 맨날 당하기만 했던 그 그라운드로 내가 가봅시다. 해서 승자가 있었던 곳 혹은 내가 맨날 당했던 곳을 한번 경기 뛰기 전에 찬찬히 훑어봅시다. 그리고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없어요. 난 바로 또 투입이 돼야 돼요. 플레이어로. 그곳에서 나도 한번 해봅시다. 새롭게. 인생의 후반전을 나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시 한번 뛰어보자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뭐 남은 것도 없고 뭣도 없어. 어떤 분들을 뵈면은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럼 없어요. 뭐 알고 싶은 거 없으세요? 없어요. 또 어떤 어른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궁금한 게 없대요. 호기심이 없대요. 자긴 다 안다는 듯이, 혹은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는 듯이, 귀찮다는 듯이. 그런데 인생의 삶에 있어서 호기심과 궁금증이 사라지면은요, 그에게는 새로운 미래 또한 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매번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죠. 어린아이는 매번 뭔가를 새롭게 물어봅니다. 같은 걸 두고도요. 보는 아이들마다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물어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하루가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근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호기심과 궁금증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은요. 그건 내 미래도 사라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세상에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고 호기심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떠나실 때가 된 겁니다. 굳이 이 세상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낭비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동양인, 서양인이 아니고요. 두 종류의 사람들.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 칼럼으로 잠깐 게재를 했던 건데요. 이 세상에는 관광객과 여행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세상에, 한국이라는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여행자로 오신 분이 있고요.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둘 다 물론 주인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도 함께 공유하는 존재죠. 여행자와 관광객, 뭐가 다르냐? 많이 달라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행자인가요? 관광객일까요? 관광객은 일단은 방관자입니다. 관광객은 뭔가가 좀 마땅치 않으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꾸 내가 뭐가 불편하니까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랬으면 저게 더 좋겠다, 저랬으면 저게 더 좋겠다. 불평불만도 많고요. 방관자로서 이 관광객은 살아요. 보기 좋고 놀기 좋은 곳만 찾아다닙니다. 인생을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요. 즐기면서 살기 때문에 배움도 별로 없어요. 여행자는 이 세상을 공감하며 삽니다. 이 시대적, 환경적 변화를 순응하면서 그 룰을 지키며 살아요. 여행자는. 관광객은 단순히 보면서 놀고 즐기다가 가지만 여행자는 체험합니다. 내가 어느 공간에 갔었을 때 나무로 있지 않고요. 그로 있으면서 체험합니다. 함께. 예정된 기약만큼 새로움과 낯설음을 체험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즐거움만은 있지 않아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게 체험이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세상에 관광을 오셨거든 괴롭지 마십시오. 또 불평불만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다가 가시면 됩니다. 여행을 오셨거든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체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 누군가와 함께 기대시고 실제로 같이 호흡하세요. 저는 이 세상을 관광객처럼 왔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즐기고 싶거든요. 행복만 하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나의 삶을 뒤돌아봐도 관광객은 아닌가 봐요. 이번 생은 여행자 같습니다. 너무 체험에 깊이 빠져 있어서 마치 원주민 같아요. 그러나 원주민은 되지 않아요. 가야 하거든요. 일정하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만큼만 내가 여기서 머물 수 있어요. 저는 여행자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연들과 경험을 즐겁지만은 않지만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잊지 않아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귀신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고 이제 인사하죠.
귀신의 존재는 기운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운동장에서 막 굴르고 뛰고 해갖고 옷에다가 추리닝에다 엄청나게 모래먼지를 막 이렇게 묻혀갖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아니면 이게 집 자체에 원래 모래먼지가 많아. 그렇다 쳐. 옷을 벗어갖고 막 집안에다가 털어요. 집안에다 털어서 열심히 털으니까 옷이 먼지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자,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그 집안에서 새 옷을 갈아입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아까 열심히 털어놓은 모래먼지가 그 집안에 남아있거든요. 내가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딱 갈아입어도 그 모래먼지의 일부가 다시 깨끗하게 씻고 갈아입은 새 옷에 그 모래먼지가 묻습니다. 나의 과거가 묻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무료로 나눠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죠. 아주 짧게는 그 공기는 재물일 수 있고요. 수많은 인연일 수도 있어요. 넓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포함해서. 숨을 쉴 때 그 공기가 내 콧구멍 안으로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내 콧구멍 안에 들어온 공기니까 내가 가지려고 꽉 참어. 안 뱉으려고. 어리석죠. 이 세상은 공기와 같습니다. 삶과 죽음조차도 내 콧구멍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 것입니다. 나가면 남들과 공유합니다. 똑같이 내 콧구멍 속에 들어와 있던 공기를 그대로 내뱉어서 누군가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들이마시는 숨도 누군가 콧구멍 속에 들어갔다 나온 숨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공기는 다 누군가에 의해서 벌써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호흡에 호흡을 거듭하면서 다 남들이 쓴 겁니다. 쓴 걸 내가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쓴 걸 언젠간 남들이 씁니다. 다음에 제가 이 세상에 다시 여행을 올 때 그때는 관광객으로 왔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그때도 제가 이렇게 남겨놓았던 내 콧구멍 속에 들어갔던 숨을 아주 일부라도 내가 다시 쉬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운명이고 삶이며 천운지복이며 이 세상에 숱하게 일어나는 어떤 신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고입니다. 대월법사의 무당일기, 오늘은 귀신 얘기인데 너무 깊게 들어갔나요? 혹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그래도 싸구려틱하게 되도 않는 말들을 막 내뱉고 그렇게 짓거려대는 그런 무당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그들처럼 좀 부럽긴 하대요. 배도 조금 아프긴 하대요. 엄청난 클릭수와 엄청난 구독자 수.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곁에서 항상 그냥 이 모습 유지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해야 할 체험도 이목도 있는 모양입니다. 태월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